위저드 베이커리 구병목 프롤로그. 중불에 달구어진 설탕 냄새가 난다. 그와 함께 다른 모든 것들이 감각의 뒤편에서 들고 일어난다. 방금 막 치대어 풍부한 글루텐을 함유한 중력분 밀가루 반죽의 탄력과 프라이팬 위에 원을 그리며 녹는 노란 버터에서 일어나는 거품과 커피에 얹은 부드럽고 촉촉한 생크림이 그려내는 물결무늬. 나는 그 가게 앞에 설 때마다 발효된 이스트의 활발한 움직임을 인식할 수 있었고 그날의 타르트 위에 얹을 무화과잼 또는 살구잼의 풍미를 섬세하게 식별할 수 있었다. 빵은 지긋지긋해. 아파트 단지에서 100m쯤 내려오면 마을버스 정류장 근처에 24시간 영업하는 제과점이 있다. 야식 분능이 출몰하는 새벽 1~2시에 얇게 썬 햄을 돌돌 말아 넣은 크로와상이나 담백하다 못해 밋밋한 허브향 베이글 같은 걸 먹고 싶어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지만 굳세게 20시간 불을 밝혀놓고 언제라도 손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곳. 쇼윈도 너머에 나와 나이가 비슷하거나 조금 어린 여자애가 있다. 낮 동안 계산대를 돌보는 애다. 가게 안으로 들어가면 계산대 너머로 제빵실이 보인다. 거기서 20대 후반이나 30 초반쯤 돼 보이는 남자가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를 풍기면서 빵을 굽는다. 밤에는 여자애가 없고 그 제빵사가 계산대와 제빵실을 오가며 손님을 맞는 모양이다. 실은 그 시간에 손님도 별로 들지 않으니 프랜차이즈 아닌 작은 동네 빵집들이 대체로 그러듯 점장이 곧 제빵사인 듯 했다. 그곳은 동네 빵집치고 빵을 무척 많이 만드는 편이었다. 가게 앞을 지날 때마다 밀가루가 공기 속에 감돌다 코끝을 간지리고 설탕 입자가 혀끝에 녹아들었다. 택배 용달차는 이틀에 한 번꼴로 들러 적지 않은 수의 박스를 작물처럼 싣고 떠났다. 밤새 영업이나 가게 규모에 비해 터무니없는 대량 생산만이 이 제과점의 황당한 특징은 아니다. 문제는 그 점장이 좀 심각하게 똘기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몇몇 사례를 종합하여 나 혼자 내린 결론일 뿐 사정을 모르고 가게를 드나드는 다른 손님들도 거기에 동의해 줄지는 모른다. 입만 열지 않으면 모종의 신비감과 함께 수수하면서도 전문가나 장인다운 지성미가 넘쳐 보이는 사람. 조금 우스꽝스러운 종이모자와 그 아래로 어깨에 살짝 드리워진 꽁지머리, 곱게 걸러진 베이킹 파우더 색의 얼굴과 빈틈없고 우아하며 집약적인 몸짓. 프랜차이즈 체인점을 얻지 않더라도 입소문만으로 먹고 살만한 솜씨 좋은 제빵사. 나도 그때까지는 그런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때까지는. 어느 날 곰보빵과 조금 닮긴 했으나 여러모로 수상쩍게 생긴 빵을 집게로 가리키며 이 속에 뭐가 들었느냐고 묻기 전까지는. 계산대 여자애가 막 대답하려던 참이었다. 손님, 그 빵은 귀리랑 호밀에다가. 그때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간 말린 거. 고개 들어보니 여자애의 경직된 어깨 너머로 빵실 문 옆에 서 있는 점장이 보였다. 갓난아기의 간을 말려서 빻은 가루. 밀가루와 3:7 정도 비율로 섞었다. 깨가 손가락에서 미끄러졌다. 하당하고 바닥을 긁는 금속성이 났다. 정말로 빵 속에 생간이든 말린 간이든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지는 않았다. 설령 들어있대도 갓난아기가 아니라 돼지의 간이겠지. 그 당혹스러운 맛은 차치하자. 그러나 농담치고도 정도가 지나친 악담이다. 자기 딴의 농담이 아니라면 약간 맛이 간 남자가 동네에서 빵가게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도는 건 시간 문제다. 집값이 떨어질 것을 걱정하는 아파트 단지 분녀회에서 힘을 합해 쫓아낼 수도 있다. 계산대 여자애는 그의 배를 손등으로 툭 치며 장난치지 말라고 핀잔을 주었다. 당연히 장난이겠지. 나는 한숨을 쉬고 허리를 굽혀 집게를 줍다가 그 옆 진열대에 있는 웨이퍼를 돌아보았다. 내 시선의 방향을 보고 점장은 말했다. 키 사이에 티티새의 똥을 얇게 펴바른 거다. 겉에 바른 시럽은 까마귀의 누나를 우려 만든 건데 단맛과 쓴맛, 신맛이
에티오피아산 커피처럼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아이 참 도대체 장사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자애가 다시 그의 옆구리를 찔렀다. 저 남자는 왜 나에게 이런 재미도 없는 장난을 거는 걸까? 어디까지 하나 보자 싶어 이번에는 젤리처럼 보이는 것을 가리켰다. 고양이 혓바닥 3종 세트야. 페르시안, 샴, 아비시니안. 나는 집게를 계산대 위에 탕 소리나게 올려놓았다. 여자애가 집게를 세척하러 안쪽으로 모습을 감추고 점장은 모자를 다시 쓰며 웃었다. 난 아니야. 어린애라면 이해해 줄 줄 알고 솔직히 말한 건데. 대체 누가 어린애라는 건데. 가게 안을 둘러보았다. 분홍과 노랑이 교직되어 연속적인 네모 무늬를 이룬 벽지는 나름 따뜻해 보였다. 그 벽에 남루하게도 매년 어느 은행이나 교회에서 나눠줄 법한 투박한 디자인의 달력, 빵들이 질서정연하게 놓인 진열대의 유리문은 손자국 하나 없이 투명하게 잘 닫혀 있었고 그 문을 열기 위한 손잡이 고리는 가게 조명에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그리 세련된 편은 아니었고 굳이 따지자면 허름한 쪽에 가까웠다. 그러나 벽에 금이 가서 갈라져 있다거나 그 틈으로 시원을 알 수 없는 물이 흐르며 악취와 함께 음산한 분위기를 풍긴다거나 하지는 않았다. 위생 상태는 나쁘지 않은 편.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깔끔하고 소박한 동네 빵집일 뿐이었다. 점장의 인상착이나 이목구비도 사뭇 정상적이었다. 아무리 봐도 그가 말한 것 같은 괴기스러움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 집엔 평범한 사람이 먹을 만한 게 없는지 추천 좀 해봐달라고 더듬더듬 말하면서 나는 소시지나 치즈 등 아무 부재료도 들어있지 않은 모닝롤 봉지를 들어 계산대에 올려놓았다. 설마 여기에 밀가루나 달걀, 우유를 비롯한 최소한의 재료 외에 무엇이 더 들어있을까 하고 신경 쓰지 않는 척 했지만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런 몰상식한 재료 이름을 듣고 태어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런데 점장은 제빵실에서 나오던 여자애와 엇갈려 들어가면서 묻지도 않은 대답을 했다. 그 모닝롤은 밀가루 대신 나쁜 첼의 머리에서 떨어진 비듬을 모아서 여자애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나는 손을 들어 보임으로써 그의 말을 막고 동전으로 2,500원을 세어 계산대에 올려놓았다. 이로써 또라이 확정. 문을 열고 나왔다. 순간 이 보잘것없는 동네 빵집을 둘러싼 곳이 우물한 숲으로 느껴졌다. 그 숲에는 한 마법사가 살면서 같이 다른 재료로 과자를 만들어내어 바람 한 점 불 때마다 나뭇잎들이 서로의 살을 비비며 숲속의 냄새를 밖으로 내보내곤 합답니다와 같은 말로 시작될 법한 민담 속에 나오는 그런 숲. 돌아가면 당장 이 사실을 얘기하고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세 번째 건물 1층에 있는 과자점의 이상한 남자를 아파트 단지의 교육적 측면에서 어떻게 좀 으쌰으쌰 해봐야지 하지 않겠느냐고 물어봐야지. 대체 누구에게 물어본다는 거지? 이대로 돌아가 집 현관문을 연다는 건 그곳에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는 일이었다. 그러기에 지금 이 난감한 가게에서 빵을 사갖고 나온 거잖아. 빵 한 입에 우유 한 모금 물고서 건조하지도 눅눅하지도 않은 오늘 분의 감정을 꼭꼭 씹어 마음속 깊숙이 담아둔 밀폐 용기에 가두기 위해 위저드 베이커리